안녕하세요. 콩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10월 11일 오전 3시 22분입니다. 알람이 울려서 깼는데 이건 또 무슨 난리인가요? 비트가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종가가 깨지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아래로 내려와 버렸네요. 몇 가지 지금 충분 조건들이 또 충족이 되고 있어요. 이거 반감기 사이클 무시 못하겠네요. 반감기 사이클 기간적인 이게 뭐 사토시의 설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없던 사이클 종료도 지금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일어나서 좀 정리할 건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오늘 9시 종가 마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9시 종가 마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그 CME 차트를 보세요. CME가 제일 정확합니다. 21선 위에서 종가 마감하는지 요거 하나 좀 보시고요.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주봉 시가 시작할 때 120K 위에서 시작하는지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또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직 뭐 넥라인도 안 깨졌어요. 여기 넥라인도 안 깨졌고 그 다음에 설사 여기가 깨지더라도 아래 넥라인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기죠. POC 라인이죠. 여기가 이거 POC 라인이라고요. 넥라인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그래서 안전판이 지금 아직도 두 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POC 라인에 주봉 기준 20주 EMA가 위치해 있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아마도 20주 EMA가 위로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또 정치 이벤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치 이벤트가 생겼고 결국 트럼프가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으면서 시장에 또 똥을 뿌리고 있죠.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뒤로는 워낙 신경 쓸 게 많고 특히 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떠한 분석의 영역 내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트럼프 기분 꼴리는 대로 하니까 지금도 그냥 트럼프가 목리를 부린 거죠. 뭐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트럼프 목리 나 왜 노벨상 안 줘죠? 나 왜 노벨상 안 줘? 이게 좀 이제 생각해볼 문제인데 대놓고 그냥 트럼프를 무시한 거거든요. 대놓고 무시. 노벨상 위원회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좌파 집단이 된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냐고요? 받아간 인물이 이제 베네수엘라잖아요. 베네수엘라 야당 여성 정치인. 이건 트럼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놓고 트럼프를 엿먹인 거죠. 지금의 이제 미국이 무슨 사회죠? 백인 남성 사실상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농사는 짓더라도 시골에서 콩농사를 짓더라도 중국이 지금 미국 콩을 수입을 안 해주고 있죠. 러스트벨트에서 실직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곤조, 마지막 자존심 나는 백인 남성이라는 그게 일종의 이제 마가 뒤에 숨어져 있는 일종의 심리적 우월감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찾겠다 이거죠. 자존심을. 여기하고 이제 다 반대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남미계도 어쨌든 유색인종이니까 지금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유색인종 여성 남미에서 가장 반미 국가의 정치 이건 대놓고 노벨상 위원회에서 저는 트럼프를 엿먹였다라고 봅니다. 이건 대놓고 엿먹인 거죠. 베네수엘라는 유명하잖아요. 베네수엘라는 그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부시 시절에 이건 미국하고 맞짱을 뜬 국가죠. 우고 차베스라고. 근데 기분도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그잖아요. 중국에서 시진핑이 중국산 콩도 수입 안 해주고 대신 수입한 국가가 아르헨티나의 콩을 수입을 했어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있었던 남미의 친미 국가였단 말이죠. 자기의 딸랑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엿을 먹여버린 거죠. 노벨상 위원회가. 그러니까 냅다 또 이제 소셜로 질러버린 거죠. 뭐 요 뒤에 저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저는 별로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 저는 트럼프가 치밀한 인간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뭐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데 마침 거기에 곧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이 눈에 들어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서는 또 만류를 했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그냥 기분이 지금 몹시 안 좋죠. 그래서 트럼프 집권하는 내내 우리는 이제 이 꼴을 봐야 됩니다. 좀 이제 이 어린애 기질이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지금 이제 제대로 삐진 거죠. 결국 이제 지금 수면 위로 다시 미중 관세 전쟁이 나왔습니다. 수면 위로 좀 족같은 상황이죠. 가격 차트 보고도 홀짝 게임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제 트럼프의 의중까지 살펴야 되고 눈치까지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아주 이제 먹 같은 상황인데 미중 관세 전쟁 이제 뭐 2차 전쟁이 터진 거죠. 우리는 지난 4월을 복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지금 지난 4월과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모든 자산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금도 팔고 있습니다. 금까지 팔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지난 4월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4월에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지난 4월에 모든 자산군 중에 방어력이 가장 좋았던 자산이 뭐였죠? 미중 관세 이슈로부터 가장 자유로웠던 자산, 비트코인이었죠. 요걸 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건 비트코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알트는 파세요. 네. 이더리움도 평단 좋은 것 빼고는 정리를 하세요. 이더도 좀 정리를 하시고, 알트는 지금 김프 끼어 있을 때 파시고요. 되도록이면 좀 귀국시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환율도 지금이 꼭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로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김프가 근데 보니까 지금 3%에서 4%거든요. 그럼 이 정도 원화로 귀국시켜가지고 정리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프 끼었을 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빼고는 이 비트코인도 최근에 매수한 물량은 또 해당이 안 되고요. 네. 20주 EMA에서 매수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여기 물량을 정리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온체인 아직은 괜찮아요. 네. 특히 이게 중요한데 올드홀더들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발발할 리스크는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가 아니고요. 네. 반감기 끝에서 나오는 특히 해시레이트를 특히 잘 보셔야 돼요. 네. 해시레이트를 특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위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어찌 보면 확인하셔야 될 게 해시레이트입니다. 네. 결국 반감기 사이클 정점 구간에서 항상 먼저 꺾이는 건 해시레이트거든요. 네. 이때도 결국 요게 해시레이트 꺾이면서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네.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비트코인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중요한 구간에서 고점 만들고 꺾였던 적도 분명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벤트가 또 터졌고요. 네. 지금의 이벤트는 지난 4월 이벤트하고 상당 부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지금 미니 관세 전쟁이 또 펼쳐진 거예요. 이러다가 당장 주말에 이제 시진핑이 중국 콩을 수입을 하겠다. 이 한마디만 해줘도 이 문제는 또 아무런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큰 갭상도 하면서 주말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민감한 시기에, 여기서 민감한 시기라면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사이클 고점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하나의 큰 사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작은 폭탄을 지금 트럼프가 터뜨린 상황이고, 연방 셧다운 과정에서 이게 어디까지 또 확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FOMC는 다가오고 있고, 지표 발표를 어쨌든 한다라고 그러고, 네. 지표 발표가 없는 깜깜이 FOMC인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네. 분명 민감한 시기에, 여기서 민감한 시기라 하면 반감기 사이클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온체인적인 하락 신호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걸 우리만 보겠냐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네. 이 반감기 기간적 사이클을 우리만 보겠냐고요. 고래들도 다 보고 있다고요. 네. 올해 9월, 10월에 이른바 4년 주기 이걸 우리만 알겠냐고요. 저만 알겠냐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좀 없는 건 저는 좀 놀랍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리 연휴 끝나지 얼마 안 왔지만 아무도 이 얘기를 이제 안 해서 저는 좀 놀라운데, 이걸 무시를 못 한다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없는 반감기 사이클 종료 시나리오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모르죠. 네. 또 2차 관세 전쟁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고, 네. 어쨌든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최악으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제대로 붙어버리면 우리는 요거 한번 또 보고 와야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 한번 또 보고 와야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당장 주말에라도 시진핑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면 무조건 팔고 튀어야 되는데, 지난 20년, 21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였냐면, 첫 번째 이제 중국 채굴량 폐쇄로 해시율 급감. 해시율이 급감한다는 얘기는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핵심은 결국 보안이거든요.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중국의 코인 거래 금지죠.
이거 두 개 때문에 지금 지난 사이클이 박살이 난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이면에 이제 종합적으로 매크로 이슈, 네. 러시아 전쟁, 네. 이런 것까지 다 있었지만 네.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양적 완화 사이클 끝나면서 근데 지금의 이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지금의 이슈는 딱 지난 4월 이슈예요. 네. 그래서 네. 비트코인 빼고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빼고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떤 구실로 떨굴까를 좀 궁금했었는데, 야, 이런 구실로 떨구네요. 네. 이도 도미가 지금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건 좀 말씀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지금 네. 점점 여기하고 지금 맞춰지고 있어요.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점점 이 사이클하고 그대로 맞춰지고 있다는 부분이 네.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슈로 이걸 이렇게 떨굴까를 좀 내심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떨구네요. 네. 좀 세상사 참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더도 더 빠질 것 같아요. 이더는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지난 관세 이슈 때 이더리움 가격 못 버텼잖아요. 네. 지난 관세 이슈 때 비트코인만 버텼어요. 나스닥 대비, 골드 대비, 다른 자산 대비.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쥐고 계세요. 네. 물론 선물 포지션은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현물은 굳이 네.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자산들, 미장도 좀 어느 정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특히 관세 이슈에 민감한 네. 섹터는 정리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민감한 시기에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겠고요. 네. 좀 권장드리는 바는 그 부분입니다. 네. 일단 입국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푸덕 띄어져 있고 네. 그나마 3% 플러스에 정리할 수 있는 시기니까 좀 입국을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네. 차라리 이더도 평단 좀 애매한 것들 위주로 파세요. 평단 완전 바깥 각질에서 잡은 건 팔 필요가 없고요. 네. 요걸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요걸 팔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잡은 것들. 네. 여기 넥라인 아래에서 잡은 물량을 파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대로 두고 계시고 네. 가격적으로는 어디까지 이더리움이 떨어질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쌍바닥은 네, 이건 무조건 또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여기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00달러 후반에서 4,000달러 초반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즉 알트는 정리하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소나기를 피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나기가 좀 길어지게 되면 장마가 되고 그 장마가 또 길어지게 되면 홍수가 나면서 시즌 종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제 불과 영상을 찍는 순간에만 해도 네. 어떤 기간적인 측면에서 사이클 고점이라는 이 한 부분만 있었다면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트럼프가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어쩌면 정말 반감기 사이클이 끝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번질지 게다가 이제 미국은 셧다운 사태라는 거죠. 어찌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하기 더 좋은 상황인 거죠. 네. 뭐로 가든 어떤 식으로 갔든 네, 결국엔 시즌 종료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네, 생겼네요. 네. 이건 뭐 제가 원했던 방향은 아닌데 네. 결국 여기 구간에서 네, 시즌 종료가 나올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네. 특히 알트들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트들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국시켜서 정리하세요. 네. 전부 다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원화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뭐 1,415원, 1,420원 정도 하는데 여기가 꼭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부 다 태도로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일부는 좀 원화로도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갈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원화는 또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코스피도 더 잘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코스피를 이렇게 네, 사들이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어마어마하게 오늘 이제 외인들이 코스피 사들였는데 그런 이유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스피는 또 이틀 동안 장이 안 열리니까 주말 동안에 또 뭐 극적으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화해하는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중요한 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네. 루나 사태나 FTX 사태나 아니면 21년에 고점에서 나왔던 중국의 채굴 금지, 그다음에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거래소를 폐쇄를 시켰죠. 네. 그거와는 네. 비교 불가이고 네. 역시 17년, 18년 사이클을 종료시켰던 그때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로 네. 사이클이 종료됐어요. 네. 한국발 3개의 난이 있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쇄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하니까 네, 당연히 국내에서 열심히 펌핑질을 하고 있었던 중국계 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면서 네, 사이클이 역시나 종료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그때 상황만큼 위중하냐 이거죠. 네. 물론 이게 커질 수는 있어요. 네. 아니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요 정말. 네. 뭐 이렇게 지금은 서로 이제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잖아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이 시장 최대의 리스크더라고요. 네. 이 시장 최대 어떻게 보면 네. 백커이기도 한데 뭐 이 시장 최대 리스크도 역시나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283가 정보가 뚫렸나 그것도 좀 한번 봅시다. 네. 야, 알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정보를 못 뚫고 다시 기어 내려와 버렸네요. 네. 알트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트는 많이 그리고 나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네. 코인판을 이제는 네. 알트코인 미련 때문에 뭐 10배씩 먹고 1000배씩 먹었던 100배씩 먹었던 뭐 1원짜리가 100원이 되고 1000원이 됐던 그 기업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면 코인을 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미국 잡주에서 네. 가능성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메리트 제외하고는 네. 여러 메리트가 좀 많이 사라진 건 맞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알트는 이제 좀 네, 많이 힘들어졌어요. 네. 여기가 돌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종가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밈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트럼프 밈코인 발행된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알트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게 뭐 보시다시피 네. 나쁘지는 않죠. 네. 이 시기가 알트장이 나쁘지는 않은 시기였다고요. 네. 근데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트 투자가 메인이시라면 네, 좀 미련을 이제 좀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네. 뭐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BNB 체인에서 네, 뭐 밈코인들 100개씩 1000개씩 찍어내는 거 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쌍펑까지 이제 저기에 발을 담그는 거 보면 네. 알트의 시대는 뭐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 얘를 제가 알트가 끝났다는 가장 큰 이제 메인이 이거잖아요. 결국 2년 전부터 계속 이 추세가 또 깨졌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또 깨졌어요. 네. 안 좋습니다. 네. 알트는 답이 없네요. 네. 알트는 답이 없습니다. 알트 메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네. 만약 이거 또 길어지게 되면 좀 생각하기 힘든데 네. 좀 끔찍한 현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여기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네. 2년 내내 말씀드린 게 우리는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 뭐 말이 시간이 저 새끼가 재수없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지 같은 새끼하고 저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이거 못 뚫습니다. 이거 못 뚫어요. 네. 네. 이거 못 뚫어요. 네. 트럼프 하리비가 와도 이거 못 뚫습니다. 여기 추세. 네. 여기 추세 뚫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여기 못 뚫습니다. 연준에서 양정하는 사이클을 땅땅땅 선을 하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네. 여기 못 뚫어요. 네. 그 말은 즉슨 네. 알트코인은 이제 끝입니다. 네. 이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인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고통만 받게 되거든요. 제가 2년 내내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 여기 못 뚫습니다. 이게 맥시멈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연말에 알트장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금리 인하가 겹쳐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는 영원히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다들 이제 달콤한 추억들이 있다고요. 네. 고인물들조차도 네. 이렇게 먹었던 2017년, 18년에는 이렇게 먹었던 네. 코로나 시기에는 이렇게 먹었던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복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복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이클에는 여기 복귀를 못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결국 알트로 크게 먹으려면 요걸 보셔야죠. 네. 요걸 먹어야죠. 요걸. 여기 구간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빨간색 영역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빨간색 영역을 먹으려면 이 초록색 영역을 버텨야 되거든요. 이 도미넌스 하락 구간을. 네. 여기에서 알트의 99%가 상패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를 먹어야지 존버에서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요. 네.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이제 이것도 큰 구조에서 보면 이런 이제 와이코프 패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와이코프 패턴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네. 전형적인 와이코프 패턴의 박스죠. 네. 이렇게 스프링판이 있고 네. 알트는 끝이에요. 끝. 뭐 정말 양적 완화를 선언합니다. 땅땅땅 이게 나오기 전에는 알트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러셀 2000은 잘 버티고 있네요. 네. 그나마 잘 버티고 있네요. 네. 근데 러셀 2000도 네. 여기까지는 또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소나기는 피해 가야 돼요. 네. 시즌 종료냐고요? 아닙니다. 네. 시즌 종료 아니에요. 네. 제가 그냥 확실한 기준 말씀드릴게요. 네. 비트코인 기준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원체인은 그냥 랩투고 네. 토탈. 계속 소리 난다. 20주 EMA 동시에 깨지면 이건 시즌 종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만약 6개월 전, 1년 전에 20주 EMA가 깨졌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건데 지금은 시기가 네. 수학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네. 시즌 종료 맞아요. 네. 시기가 무르익었다라는 부분이 큽니다. 네. 지금 반감기 사이클의 막바지 구간에서 20주 EMA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가속 구간이 나오기 전에 깨지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게 MSTR 잘 보세요. 네. MSTR을 60주 EMA 잘 보세요.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MSTR 60주 EMA 보시라고. 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직은 안 깨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수렴이 어디로 터지느냐에 따라서 사이클이 끝나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지금 60주 EMA 버티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안 깨졌는데 여기 하단이 깨지는 순간 네. 시즌 종료입니다. 네. 그래서 실은 2주 전에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있었어요. 네. 제가 뭐 일반 영상으로 말씀 못 드리고 멤버십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2주 전에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있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다시 지금 이 위험한 라인 터치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시즌 종료고 만약 이게 상단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네. 새 시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60주 EMA 보시면 됩니다. 네. 60주 EMA.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토탈 차트 20주 EMA. 네. 마이크로 스테이트 60주 EMA가 먼저 깨진다 그러면 얘는 한 달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제가 지난 겨울에 12월에 비트코인 최고점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차트를 한 달 선행한다라는 걸 시장에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 저는 구독자분들 일부 네, 멤버십 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우리 여기 오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 정리하면서 한 달 뒤에 비트코인 고점 나오니까 비트코인 익절 준비도 같이 하자라고 네, 뭐 1년 동안 준비한 상태에서 이 가격을 맞이했고요. 결국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여기 상당히 중요한 추세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올라오는. 네. 그리고 여기 꼭지가 어디 자리였냐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닷컴 버블 때 꼭지였어요. 네. 그게 지난 11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고점 자리였거든요. 네. 왜 저기가 깨지면 안 되느냐? 저기가 깨지게 되면 세일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자료도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네, 뭐 이건 약간 이제 알파 전략인데 뭐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세일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 그냥 스트레티지 이사회에서 네, 회사분의 비트코인을 처분하자라는 네,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비톡 쪽에 오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의 이 풍차 돌리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풍차 돌리기 DAT가 돌아갈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네, 받쳐준다라는 가정 하에서 네, 이루어지는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 이하로 내려오면서 네, 시즌 종료가 나왔거든요. 네, 실은 1 이하로 떨어지면서 네. 떨어지기 시작한 게 정확히 여기죠. 네. 여기가 이제 시즌 종료식인데 네. 이건 조금 이제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가장 가격을 폭발시킨 시기가 여기고요. 네. 근데 여기 영역으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 60주 EMA가 깨지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물량은 못 받아내요. 한 번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회사분 물량은 이건 시장에서 단기간에 받아낼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네. 이게 지금 요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네. 이건 시즌 종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잖아요. 이 시기에 얼마나 폭발했는지 네. 이건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 그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네. 그래서 시즌 종료 준비를 합시다. 네. 시즌 종료 준비를 합시다. 네. 지금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네. 요단강입니다. 네. 여기로 가게 되면 시즌 종료거든요. 네. 여기로 가게 되면 시즌 종료인데 원래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요단강 바로 아래까지 지금 차트가 온 상황이에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모든 사이클을 지금 받치고 있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이제 꺾일 확률이 높으니까 정확히 여기 구간에서 이제 한 달 일찍 역시 비트코인의 사이클 끝을 알려줬던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거든요. 이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귀국시킬 건 귀국 좀 시키고 반등 좀 오면 정리하려고 유튜브 영상 하나 찍으면서 지금 삐대고 있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있네요. 일단 여기가 좀 버틸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자리가 그나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그나마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117개 부분에는 아래로 좀 촘촘하게 매수력이 쳐져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아침 종가 마감 특히 심리 잘 보시고요. 만약에 119.5K라고 그랬죠. 여기 넥라인 119.5K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난 관세 이슈 때 모든 자산군 중에 가장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던 게 심지어 금보다도 방어력이 금보다는 좋진 않았죠. 그 하락률이 적었으니까. 어쨌든 모든 위험 자산군 중에 가장 방어력이 좋았던 게 비트코인이었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지금의 리스크는 정말 주말에 그냥 또 트윗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족같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뭐 영화 포스터 말대로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시즌 종료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게 왜 시즌 종료냐면 이때도 시즌 종료 아니고 결국 반등 나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난 10월까지 해가지고 역대 이번 사이클에서 최대치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 없이 나온 조정이라면 생각 외로 큰 조정이 아닐 수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코인판에서 못 살아남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도미넌스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 도미넌스 하락이 나왔고 이 도미넌스 하락분은 지금 이 3년 상승장 과정에서 나온 최대치의 도미넌스 하락이라는 거죠. 못 버팁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 빨리면 알트코인들은 다 가구되거든요. 여기까지 한 절반 정도는 도미넌스 하락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으로 알트가 빨리고 또 나머지 또 절반은 흡성으로 빨린다고 생각하면 알트들은 가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승분이 절반은 하락으로 빨려버리고 절반은 또 이제 반등하는 과정에서 저점 찍고 반등하는데 알트들은 안 오르고 또 비트코인 혼자만 올라가는 왜냐 이미 이제 이 알트코인에 대한 현실을 직시한 MM들도 그렇고 업비트 빗썸에서 상주하는 중국계 큰손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중국계 큰손이에요. 그동안 업비트 차트를 운전했던 빗썸 차트 김치코인들을 운전했던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상장시키는데 이 판때기에 있겠냐고요. 감당 못하는 수준만큼 신규 상장이 일어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더 좋은 판때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업비트 빗썸이 아니라 BNB에서 놀란다. 그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아프게 오는 하락일 거란 말이죠. 60주 EMA가 지켜질 거라고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지금 시즌 종료라면 이건 60주 EMA를 지켜낸다라고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실은. 그래서 혹자는 뭐 어디까지 찍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높은 확률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굿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굿자가 문제가 아니고 앞자리가 상당히 좀 크게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즌 종료급이니까 7이나 6을 보고 올 가능성이 높아요. 60주 EMA 지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아래의 이평선을 봐야 돼요. 60주 이평이 아니라 그 아래 이평선을 봐야 되거든요. 200주 EMA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0주 EMA 깨지게 되면 그 아래 365주 EMA까지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시즌 종료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시즌 종료라면 비트코인하고 토탈 20주 EMA 깨지고 온체인은 그때 상황을 또 봐야 되고 지금은 괜찮아요. 온체인 잠잠하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잘 보세요. 뭐 제가 따로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도 60주 EMA가 깨지면 좋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전략을 마련을 해놓으세요. 나는 싹 다 팔아버릴지 어디까지 팔지 해칭을 그러면 어떻게 걸지 선물 안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현금화를 해야 될지 지금 생각을 해놓으시라고요. 패닉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해칭 전략을 가져갈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현금화를 하고 나서 그 현금화된 돈을 테더로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원화로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어쨌든 지금 빨간불은 들어왔고요.
다음 주 주봉 종가의 시작을 봐야겠지만 여기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건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네. 주말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이건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고 네. 이거 워낙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결국 요거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결국 여기 구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오래된 구독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캔들. 네. 비트코인 지난 5년, 6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캔들 하나만 꼽자면 저는 요걸 꼽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를 꼽고 싶어요. 네. 이 캔들. 네. 2022년 4월 18일 날 뜬 이 주봉운봉. 네. 60주 EMA하고 20주 EMA의 저항 테스트를 한 요거 하나를 꼽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나왔거든요. 네. 그 전까지 알트는 버텼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알트는 비트코인이 이 구조를 지키고 있는 동안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버텼어요. 네. 여기에서 생각보다 알트코인 도미넌스 얼마 안 빠졌거든요. 네. 여기 구간에서 생각보다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얼마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지금은 버텨내지를 못해요. 알트들이. 이도도 포함해서.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도 도미 11.5%까지 떨어져야 돼요. 네. 이도 도미 11.5%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11.5%까지. 네. 비트마인 안 팔았어요. 네. 여기까지 그냥 계속 살 생각입니다. 최대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도 도미. 네. 여기 11.5%까지. 네. 비트마인은 그냥 계속 추매할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걸 좀 팔았어요. 네. AMD하고 그다음에 심보틱 같은 걸 좀 팔았습니다. 네. 비트마인이 수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얘하고요. 네. 이걸 좀 팔았습니다. 네. 차트가 진짜 좋은데 트럼프가 똥을 뿌려버리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저는 트럼프가 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를 진짜 좋아해요. 네.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파워를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이 양반 시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저하고는 4대가 맞는 양반이에요. 근데 트럼프하고는 4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와는 4대가 맞지 않는다. 저는 파워를 그래서 좋아해요. 네. 이 양반 목소리도 좋고 관상도 좋아하는데 그 파월 관상이 되게 좋은 관상이에요. 특히 귀를 보게 되면. 네. 근데 트럼프하고는 좀 4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이 아니죠. 10개월을 생각하게 되면 네. 사실상 이제 제가 밈코인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네. 밈코인의 끝과 밈코인의 정수를 보여준 게 네. 트럼프 밈코인이잖아요. 네. 지금 짱펑 이 밈코인 가지고 저 난리를 피우는 것도 그 꼴을 봤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 게임에서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돈을 빨아먹겠다 이거예요. 네. 그냥 세상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5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 주고 트럼프 정권한테 바치고 나온 입장에서 그러면 그걸 바친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또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어느 정도 자기를 비호해 주는 동안은 네, 그대로 뽑아 먹어야죠. 네. 근데 그걸 트럼프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사용자들 대상으로 그걸 그대로 복구시키겠다는 이거죠. 자신의 보석 비용을 쉽게 말하면. 네. 짱뽕도 네, 믿을 새끼가 못 되고요. 네. 이 시장에 믿을 만한 사람은 네, 이미 사토시는 네, 상당히 옛날 사람. 정말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 비탈릭이 네, 아직도 나이가 네, 어리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건 정말 비탈릭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얘가 지금 얘도 좀 가격을 계속 버틸 것 같은데 얘가 왜 버틸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도 이제 비탈릭 정신이거든요. 네. 제가 지켓시를 예전에 이제 2018년 19년도에 상당히 좋아했던 코인인데 이걸 왜 좋아하냐면 비탈릭이 좋아하니까. 네. 비탈릭이 정말 이 GK 부분, GK 로로까지 포함해서 네. 좀 목숨을 걸다시피 좋아하는 양반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게 지금 이제 이른바 미국 쪽 그루들 네. 사이에서 네.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약간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죠. 네. 거대 남론과 관련된 문제고 네. 혹자는 이 판때기에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이 판때기에서 거대 남론, 철학, 가치, 방향성 그게 뭔 돈 놓고 돈 놓기 도박판이고 네. 야핑으로 벌면 그만이고 네. 어떻게든 돈만 벌면 그만이지 네. 그까지 거대 담론, 철학, 가치관, 방향성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인플루언서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반대입니다. 반대. 네. 판때기가 커지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더 많은 시장 참여자 플레이어들이 생겨야 되고 네. 그러려면 결국 이 거대 담론을 건드려야 돼요. 네. 그거 없이는 큰 손들도 안 들어오거든요. 네. 결국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거대 담론을 계속 설득시켰기 때문인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인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결국 큰 돈을 벌고
저도 뭐 큰 돈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몇백억을 벌어야지 뭐 이 판때기에서 큰 돈 벌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 거대 담론 세월을 시절을 관통하는 이 거대 담론을 담아내야지 그 판때기가 세상을 바꿀 힘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건 인터넷도 그랬고 네.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네. 만약에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려면 뭐 속곱 장난이 아니고 네. 결국 이 거대 담론을 담아내야 돼요. 네. 개인정보가 도면이 되는 세상에서 결국 이걸 설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판때기의 생존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거대 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제가 봤을 땐 비탈릭인 것 같아요. 비탈릭 빼고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먼 얘기긴 하고 상당히 긴 얘기긴 한데 이른바 이제 1990년대 후반,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이 사이버 펑키언들이 두 개로 분류됐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 사이버 펑키언들한테 영향을 줬던 초기 암호화폐 그룹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AI, 네. 두 번째가 블록체인이었거든요. 네. 얘네들은 어느 정도 사고를 공유합니다. 가치관을 공유해요. 네. 그리고 25년 만에 네. 미국의 정권도 창출시켰고 네.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네. 굳이 따지고 보면 이제 비탈릭은 3세대죠. 사이버 펑키언 3세대.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거다. 네. 블록체인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꿀 거다. 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죠. 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 화재, 뭐 카카오 쪽 이번에 이제 국가 쪽 데이터 센터가 그냥 화재가 나버리니까 우리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데이터가 소실이 되고 네. 우리만 이제 똥을 뿌린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만. 우리만 피해를 본다 이거죠. 뭐 KT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 판교 몇 년 전에 있었던 판교 사태도 마찬가지고 네. 결국 이걸 담아내야지 코인들이 천배 만배가 가는 거거든요. 이걸 담아내야지 코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천배 만배가 간다고요. 네. 닷컴 주식들이 그때 당시에 시대 담론을 담아냈기 때문에 천배 만배를 간 거고 네. 팔란티어가 천배 만배를 간 건 세력이 거기까지 끌어올려줘서가 아니죠. 네. 팔란티어가 그 시대 담론을 담아냈기 때문에 천배 만배가 간 거죠. 엔비디아가 천배 만배가 간 게 네. 세력이 운전해가지고 거기까지 끌어올린 게 아니잖아요. 네. 시대의 담론을 담아내고 시대의 철학을 담아내면 가격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시장의 일부 인플루언서는 대놓고 뭐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네. 뭐 젊은 친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따위 것이 무슨 소리냐. 이 판때기의 뭐 철학, 가치관, 방향성 네. 그런 게 무슨 개소리냐. 네.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이지 않느냐. 네. 매매로 돈을 버나 네. 야핑으로 돈을 버나 근데 뭐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그래도 이 판때기에서 한국 코인판에서 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프리 할 얘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저는 그 과정에서도 네. 뭐 그런 것들로 다 돈을 벌긴 해요. 네. 뭐 야핑 빼고는 다 하거든요. 저도 네. 온갖 에어드랍 작업부터 해서 보따리까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배 만배 간다고요. 이더리움이 그래야지 천배 만배가 간다고요. 네. 이더리움이 2만 달러가 가려면 단순히 세력이 가격 운전해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더리움이 시대 담론을 담아내면 자연스럽게 네. 2만 달러를 가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이 시대 담론을 담아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앞으로 더 갈 거고요. 네. 이미 비트코인이 시대 담론을 담아내는데 성공했어요. 네. 알트판이 왜 이렇게 됐느냐? 좀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을 새끼가 네. 한 명도 없어요. 알트판에. 네. 비탈릭 빼고는. 그래서 참 비탈릭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비탈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믿을 새끼는 비탈릭 하나밖에 없다. 네. 그냥 요거 하나로 전 다 정리된 것 같아요. 뭐 생긴 거 삐쩍 마른 멸치처럼 생겼지만 네. 이더리움을 네. POW에서 POS로 네. 별다른 잡음 없이 네. 커뮤니티 다 설득시키고 네. 그 전에 이더리움 채굴 인프라가 보통 인프라겠습니까? 네. 몇십 조짜리 인프라였다고요. 채굴 그 저변 인프라가.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22년이었죠. 네.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바뀌었다 이거죠. 저는 이게 비탈릭의 힘이라. 지금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게 설명이 된다라고 해요. 비탈릭의 카리스마, 네. 설득력, 신에서의 존재감. 이거 하나로. 네. 그리고 비탈릭이 잠시 뭐 연애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잠시 좀 빠져 있었을 때가 이더리움이 가장 침체기였고,
비탈릭이 중심 잡고 이더리움 생태계로 복귀 선언을 했을 때가 그때부터 이제 해킹 사태 겪고 저점 찍고 반등한 시기였죠. 네. 그러면서 지금 샤프링크의 라빈이죠. 네. 공동 창업자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이더리움을 끌어올린 거거든요. 네. 그루들이 다시 뭉쳤다 이거죠. 네. 거기에 이제 비탈릭을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뒤에서 후원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냥 비탈릭이 세상 사는 걱정 없이 생태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백업했었던 피터 틸이 같이 또 엉어 사격해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컸어요. 그리고 지금 비탈릭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비탈릭이 생각이 담긴 게 지금 이 지켓시의 차트이고요. 비탈릭이 정말 지켓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씬에서 좋아하는 그 개발자는 딱 두 명 있습니다. 비탈릭하고 두 번째가 지금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개발자가 누구였지? 그 자바 만든 자바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잠깐 제 얘기 조금만 하자면 자바 개발자가 누구죠? 베이직 어텐션 토큰 만들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안 팔고 있어요. 그냥 영원히 안 팔 겁니다. 이건 리스펙의 어떠한 그 상징이죠. 이름이 뭐죠?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와, 나이 들면 브랜든 아이크.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브랜든 아이크를 정말 좋아합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대학 졸업 딱 제대하고 나서 졸업하기 전까지 그 인터넷 세상 열리는 게 저한테는 완전 전율이었거든요. 그게 결국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돼가지고 1995년에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오기 전에 넷스케이프라고 있었어요. 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그때 느꼈던 충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브랜든 아이크라는 양반이 아직도 이제 뭐 사실상 뒷방 늙은이긴 해도 리스펙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탈릭과 사토시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야 돼요. 밥 벌어먹고 사는 이유고 그나마 내가 노후 대비 끝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양반 때문이니까 끊임없는 리스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밈코인을 만들면 그 개발자들은 그 밈코인을 비탈릭한 주소로 보내는 거예요. 비트코인 탄생이래 사토시 주소로 비트코인을 이제 이른바 그 조공 바친다 그러죠. 조공을 바치는 것도 그런 이유이거든요. 밈코인의 용도는 이런 거예요. 조공인 거죠. 조공. 커뮤니티 내에서 만들어지는 뭐 뜰딱 같은 소리에 선비질 그만해라 라는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가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가격 대비 과거의 성적을 보여주려면 이 거대 담론을 담아내야 됩니다. 거대 담론을 담아내야 돼요. 아무리 각자 도생의 시대라지만 전 그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좀 옛날 사람이라서 MZ분들한테는 죄송. 이걸 담아내야지 이 판때기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브랜든 아이크하고 왠지 이제 사토시는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비탈릭은 정말 좋아합니다. 난 쟤들 때문에 저 두 명 때문에 지금 밥 벌어먹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은인이죠. 은인. 나는 쟤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는데 이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비탈릭의 건강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비탈릭의 나이는 정말 이 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베네핏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양키 쪽 그루들은 이걸 건들고 있거든요. 주기영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누구죠? 또 생각이 안 난다. 윌리우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번도 이제 이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러다 이제 알트코인이 폭사하고 밈코인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부산물인데 이 상황에서 왜 짱펑이는 똥을 뿌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짱펑 약간의 리스펙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전형적인 돈 좋아하는 중국 놈이네 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믿을 새끼가 아니다. 믿을 놈이 역시 비탈릭 빼고는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것도 이제 결국 덕후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덕중지득은 양덕이더라. 너드들. 이 약간 이제 이른바 CCT 이미지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죠. 덕중지덕은 양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가장 잘 표상하는 바가 저는 이제 비탈릭이 아닌가. 제가 제 눈으로 본 사람 중에
제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머스크, 피터 틸, 네. 저는 피탈릭이 저에게는 가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행스러워. 한쪽에서는 밈코인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밈코인 가지고 네,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나마 다른 쪽에서는 좀 거대 담론 판을 키우자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한쪽에서는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게 뭔가요? 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그나마 쓸만한 얘기가 네, 그래도 이 시장의 이른바 네, 그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네, 뭐 주기영 대표도 그렇고 네, 윌리우도 그렇고 비탈릭도 그렇고 네, 처음에 얘기 꺼낸 사람이 누구였다 어쨌든 네. 그리고 그 반향이 네, 어제 흑형 새끼도 네, 요 얘기를 꺼냈던데 네, 그나마 다행스럽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봐. 이번에 제2차 관세 전쟁이 터졌는데 정말 요 가격 차트가 버틴다라는 게 이제 이 판때기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지 네, 판을 키울 수 있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저는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가 다른 알트처럼 죽으면 안 돼요. 네. 다른 알트처럼 죽으면 안 됩니다. 네. 더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일종의 이제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그 쓰잘데기 없는 밈코인, 네.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 말고 본질이 뭔가 이 시장 결국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이 네. 본질이 뭐냐. 결국 이 본질을 추가하게 되면 가격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가격 끌어올려놓고 아무리 포장지를 해봐야 네. 포장이 안 됩니다. 결국 뽀록 나거든요. 네. 여기까지 한번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켓시를 지금 가격에 살 예정입니다. 네. 알트 판돈으로 지켓시 몰빵하려고요. 네. 이건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만들어내야 돼. 지켓시가 딱 좋아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지켓시가 딱 사지 마세요. 다른 분들 사지 마세요. 이건 제 판단인 겁니다. 네. 알트 판돈 전부 다 저는 지켓시로 바꿀 생각입니다. 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한번 시험대에 든 것 같아요. 네. 시험대에 든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돈을 벌면 더 좋고요. 네. 결국 지금 상황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이른바 요게 손해 아닐까요? 네. 근본적인 부분을 이 중앙화된 세계관이 네. 탈중앙화로 세계관 이제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일종의 마지막 전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네. 사지 마세요. 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저는 감당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감당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절대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네. 좀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뭐 그 사이 지금 16만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아이고 이게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먹고 살기 힘드네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여기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여기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하지 마세요. 네. 따라하지 마시고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게 감당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60주 EMA가 깨졌네요. 네. 시즌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 20분 남았는데 주봉종가 마감하기 전까지. 물론 이제 60주 EMA 깨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박살나는 건 아닌데 그냥 경보기에 지금 불이 잔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경보기에 지금 불이 잔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여기 하단 깨지면 이건 시즌 종료입니다. 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좀 할 게 많네요. 새벽에. 네. 감사합니다.